이제 말씀하셔요. 네. 예. 제가 그게 제일 쇼크를 받았어요. 예. 몸은 좀 저게 불편한 건 좀 그래도 제가 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그 요양원 가실 거냐고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와, 이건 진짜 내가 사는 게 아닌가 보다.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그냥 집에 부지런히 연습하고, 뭐, 헬스장 가서 연습하고 막 그러시면, 예. 막 이런 데 못 베기고, 이런 막 등원을 막 찢어지고요. 부지런히 제가 작업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지금 보면 많이 좋아졌어요. 예. 계단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도 옛날에 건강할 때는 설마 그렇게 했겠냐 생각을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면서도 근데 안 돼요. 마음 같지 않아. 마음 같지 안 돼. 마음 같지 안 돼가지고 그 약사 상부사님 뵙기 전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다가 해가지고 얼굴도 이만큼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넘어져가지고. 잘못거든. 이게 뭐 지금은 좀 덜한데 이거 가다가 돌풀이 좀 탁 이 다리 힘쓰. 그렇지 말이 안 들으니까. 예, 탁. 신발 신을 때도 이걸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끌어야 돼. 그 전에도 손을 이렇게 만지면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뻣뻣해가지고. 감이 없어지세요. 감보다도 이게 만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움직이기가 싫어요.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싶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싶으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들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그게 뭘 봐도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아플 때 그전에 이전에는 39일 전에는 그냥 병원만 가서 치료해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 우울증 걸린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오겠지. 예, 그래서 뭐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재미가 없고, 뭐하면 뭐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피가 돌고, 이게 몸이 편해지니까, 뭐가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예. 느껴본 분들만 진짜 느끼지, 저도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나보니까, 지금은 좀 자신감이 어느 생겨가요. 조금씩 자신감이. 내 몸이 약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냥 피해지고 뭐 하고 싶지 않고 현재가 만족이면 틀고 제 몸은 망가져 가고 있는 거야. 제 몸 계속 망가져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분 원래 송장을 오셨고 그래서 저보다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예, 지금은 뭐 사람 됐어요? 완전하게 얼마 걸으면 주저앉아야 되고 나는 여기서 저만큼 걸으면은 앉아야 됐어요. 저는 그런 건 없었고요. 저는 그런 거 가다가 돌프 있으면 탁 넘어지고 전번에 창피하죠. 여기가 시퍼랬어요. 시퍼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못 나가는 거야. 이분께서는 병원에서 그 목 디스크로 진단을 받으셨고 목을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저를 알게 됐고 약사생물사 오시게 된 분이세요. 그리고 꾸준히 도인절법을 하시면서 많이 좋아진 분이시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느 분 소개로 약사생물사에 오시게 되었고 또 무슨 일로 오셨나요? 대전에 그 큰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받았는데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라고 판명이 나와가지고 빨리 내일이라도 수술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원장님께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미루다 보니까 충남대학교도 어느 분이 소개를 해주시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서울 청담동에 있는 신규철 정형외과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오늘 제가 잘 아는 지인께서 오셔가지고 다리를 절고 몸이 약간 흔들리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목 디스크 판정을 받고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아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본인께서도 우리 약사 생보사님을 찾아뵙고서 완쾌가 됐으니까 약사 생보사님 찾아뵙고 한번 받아봐라 해가지고 약사 생보사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일반 운동을 하시다가 약사생부님의 맞춤형 도인절법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다른 점이 있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흔들리고 다리가 절렀습니다, 많이. 그래가지고 약사 상부사님께 받고 나서 지금 그런 정황은 많이 좀 진전돼가지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생부님께서는 어떻게 아시고 도인절법으로 좋아지게 해주셨나요? 첫째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도인들이 수련하다가 도인병이라는 게 있어요. 도인병에 걸리게 되면 사지가 마비가 된다던가 근육이 굳는다던가 그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얼마든지 그 도인절법을 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장님께서 오신 것은 병원에서는 목 디스크 때문에 근육이나 사지 마비가 굳어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오랜 세월 수행하게 되면 자가 치유 능력을 타고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도인들만 하는 도인절법이에요. 그 도인절법을 통해서 이분께서 예를 들면 근육이 굳으면 안 굳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목이 굳으면 안 굳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이 굳으면 발이 안 굳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그 운동은 꾸준히 하셨지만 그건 일반적인 운동법이에요. 그런데 도인들은 이 맞춤형 운동법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 맞춤형 운동법을 통해서 이분을 그 근육, 죽어가는 근육들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이분에게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운동법을 스스로가 열심히 함으로써 좋아지게 되는 과정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처사님처럼 사지가 굳는 분이 오셨을 때 예. 그걸 풀어주는 좋은 도인절법인가요? 예. 첫째가 이 처사님께서는 그 목이 이미 병원에서 목 디스크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 심했고 발 저림이 심했고 심지어는 발이 어눌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먼저 이 척추에 있는 근육부터 이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척추가 굳어가고 이제 근육이 굳어가다 보니까 척추 자체도 굳어가요.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노화 현상이 근육까지 굳어가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노화 현상은 살이 빠지면서 근육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근육량은 그대로 단단해지면서 이 뼈가 굳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TV에서 본다면 의사들이 말할 때 파킨슨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파킨슨으로 오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분은 바로 그 파킨슨들이 왔을 때 제가 도인절법을 가르쳐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가 좋아지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도인절법은 누워보세요. 첫째가 목 디스크가 심하다라고 했을 때 보면 내리시고요. 아니, 손은 올리시고. 항시 손은 남자는 좌손이 아래, 우손이 위에 있어야 돼요. 여자는 우손이 아래, 좌손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양과 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꼭 요 가슴 쪽 바로 위에, 심장 바로 위에 쪽, 그러니까 젖꼭지 중간에다가 놓으셔야 되고 팔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게 도인절법 1번이고 불교에서는 와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석가모니가 이렇게 누워서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발 모양을 보시면 발을 붙이시고 발은 딱 붙이세요. 그리고 발은 당기세요. 발은 당기시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세는 바른 자세에서 스스로가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인절법은 스스로가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운동법이에요. 그리고 누운 다음에 어깨 최대한대로 들어주세요. 더. 이분께서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이렇게 잘 하시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들지를 못하셨어요. 여기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이 자체가. 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 주먹 하나가. 그 정도로 올려주시면 척추가 U자 형태로 휘어져요. 반듯했던 게 U자 형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내리고 U자 형태로 들어가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때 머리 중심으로 몸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엉덩이를 대고 머리 중심으로 몸을 들어주는 거라
그럼 목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거든요. 이 목의 힘이 엄청 강해질 때 척추는 알아서 교정이 돼 버려요. 인간은 잠을 때 베개를 비고 자면 인간은 이렇게 몸을 뜨게 돼 있어요. 뜨다 보면 척추가 자는 과정에서 맞춰지는 거거든요. 일반 딱딱한 방에서 주무셨을 때. 그런데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면이 없어서 몸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푹신푹신한 데서는 원래 생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올렸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다시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들으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발을 당기지 않으면 모든 신경이나 모든 근육을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여기서 보시면 계속 하시고요. 요가하고는 전혀 틀려요. 도인절법은. 요가는 한 자리에서 오래 있는 자세를 통해서 만들어낸 승려들이나 수행자들이 만들어낸 절법이에요. 그런데 도인절법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반복하는 걸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요가는 들었으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를 계속해서 있지만 도인절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열을 세고 내리고 열을 세고 내리고 해서 척추가 삐뚤어지고 붓고 삐뚤어지고 붓고 또 삐뚤어지고 붓고 하는 과정에서 산소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소 전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척추를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들은 앞으로 굽히는 운동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은 유연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뒤로 굽히는 운동을 안 해요. 그런데 뒤로 굽히는 운동이 바로 이 도인절법, 와불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척추 근육이 상당히 좋아져요. 이분께서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딱딱해갖고 굳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39일 됐습니다. 지금 여기 유교 약사생불사 도인절법 수련원에 와서 이렇게 하신 게 39일 만에 이분께서는 등을 만져봐도 딱딱함이 없어요. 오히려 굳었던 근육이 다 풀어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뼈 자체도 폐게닭처럼 딱딱했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39일 만에 폐게닭이 오히려 연계가 돼버렸어요. 그 닭뼈가. 한번 폐게닭하고 연계닭을 한번 뼈를 눌러보세요. 폐게닭은 딱딱하고 이 칼처럼 날카로워요. 그런데 연계닭은 부드러워요. 물렁물렁하고요. 나이 든 자 뼈를 만져보세요. 그리고 5살 먹은 애의 뼈를 만져보세요. 원래 이 도인들은 바로 그 뼈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요. 그리고 들고 이것만 하셔도 땀이 잡혀요. 등에. 그리고 이렇게 저기 하시고 이제 앉아주시고요. 이렇게 한 번 하실 때 10번 쉬는 것을 반복적으로 60번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60번, 점심때 60번, 저녁때 60번을 하시게 되면 이 척추가 굳었던 사람,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시고요. 이 도인절법을 한 다음에 근육을 또 안 굳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탄력이에요. 이 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헬스에서 이렇게 근육 운동도 중요해요.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근육 운동이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근육 운동보다는 오히려 더 탄력 운동을 더 중요히 생각해요. 탄력 운동은 흔히 마라톤을 한다던가 경보를 한다던가 이러면 탄력 운동이 생겨요. 무리하지 않고도. 그런데 유교 약사생불사에서는 더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자리 걷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렇게 근육이 굳는 분들은 제자리 운동을 통해서 죽어가던 근육들, 죽어가던 뼈들, 죽어가던 신경들을 하나하나 다 살리게 돼요. 첫째가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근육이 굳는 사람들은 이 발바닥을 자극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기본이 이렇게 발을 들고, 이렇게 최대한 대로 발을 들고 수평감을 한번 보세요. 수평감. 수평감이 좋다는 것은 내가 정상이라는 뜻이고 내 뇌도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쪽 다리 서보고, 예.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평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 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쪽 발도. 예. 예. 이쪽 발은 그래도 수평감이 많이 좋으시네요. 예. 이분은 원래 여기 오실 때 이걸 아예 못했던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픽픽픽 쓰러졌던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수평감을 가지셨고, 저쪽 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정도 자체도 못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들면 수평감이 없어서 쓰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 정도까지 되신 것은 바로 39일간 도인절법을 했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 수평감을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제자리 걷기만 이 수평감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픽 쓰러졌던 분이 있어요. 한 5년간 픽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도인절법 수련원에 와서 저한테 도인절법을 배웠고, 그 다음부터는 운동장을 하루에 10바퀴를 도르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돌면서요. 그 후로 골반이 자연스레 교정이 됐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넘어지는 일이 없었어요. 됐어요. 여기서 이제 제자리 걷기. 제자리 걷기는 손을 주먹을 져요. 정권을 지듯이 주먹을 져요. 저 보세요. 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게 같이 나가면 인민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엇갈려서, 그런데 여기 할 때 배꼽까지 올려야 돼. 무릎을 많이 올릴수록 좋아요. 그리고 배는 앞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배를 앞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죠. 고개는 약간 뒤로요. 예, 예,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모든 근육이 수평을 유지를 해줘요. 그리고 더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쫙 찢어줘야 돼요. 예. 옆으로 할 때 이렇게요. 계속 하세요. 앞에서요. 예. 이 도인절법을 하게 되면 연세 드셔서 아무리 근육이 굳을지라도 근육이 안 굳어요. 노화되고 죽어가는 이 근육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도인절법이에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예 이 자세로 못 걸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39일 만에 이분이 저를 믿고 열심히 도인절법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좋아지신 거예요. 됐습니다. 힘들어요. 이거 많이 힘들어요. 저도 숨이 차요. 그런데 이 안 좋으신 분이 이 정도 걸었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근육이 굳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도인절법을 하게 되면 운동장을 하루에 10바퀴 정도, 안 그러면 오전에 1000개, 점심때 1000개, 저녁때 1000개만 하면 근육이 굳어지는 거는 딱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굳는 병은, 육신이 굳는 병은 순환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이 부분과 어깨 부분과 그 다음에 갑상선 부분이 안 좋아요. 그때는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손 돌리는 거 해보시겠어요? 손 돌려주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반대로.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순환이 잘 돼야지 머리도 안 아프고 이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만 열심히 해도 더 빨리요. 더 빨리 하셔요. 더. 이걸 할 때는 빨리. 그 다음에 빨리. 예. 그리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에도 저겠지만 이게 하고 탁 치고 우위로 엉덩이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아니 당소로 엉덩이를 때리셔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육이 굳어가는 사람들은 뇌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요게 잘 안 돼. 나이 들어서 이게 안 되면 내가 죽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치매나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이걸 했을 때 10번을 때렸을 때 최소한 7번이 맞아야 돼요. 3번은 틀릴지라도 7번은 맞아야 돼요. 그럼 내가 정상이구나. 이게 뇌검사법이에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뒷근육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정상인들은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아파 보면 말을 하지 마라. 아픈 사람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왜 손뼉 치는 걸 많이 해야 되냐면 뒤로, 앞으로. 이게 잘 되시면 몸이 많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아직 죽을 날이 한참이에요. 이게 되시는 분들은 죽을 날이 한참 남았어요. 아셨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해서 관을 준비하세요. 너무 심한가요?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다리를 벌리셔서 손 당소요. 당소로. 이때는 옷을 좀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무릎이나 예를 들면 이 다리 저린 게 많이 없어져요. 열이 내려가고 발 시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지르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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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하나, 둘, 중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상단은 여기 골반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중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를 다시 문질러주고, 예. 이렇게 하시면 이 발 순환도 많이 좋아지세요. 괜찮으세요? 예. 몸이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땀도 더 많이 나시고 그 다음에 더 힘드신 거예요. 도인들이 해왔던 마사지 중 가슴 근육을 풀어주는 도인들법 있나요? 예, 잠깐 누워보세요. 예. 첫째가 가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이 약사봉이 꼭 필요해요. 들고요. 어깨 들고요. 됐어요. 예. 하고 손 올려보세요. 손 올리시고 손 주세요. 저한테. 예, 고개 들고요.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하시면 뒤 척추도 다 풀리고 아프세요? 예.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할 때 꼭 손을 잡고 발은 어깨에다가 대고 이렇게 당기고 말고 들고 말고. 그런데 도인절법에 오시면 저기 그 철봉이 있어요. 철봉에다 발을 끼고 스스로가 하면 돼요. 이건 누가 도와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은 손을, 이걸 용발톱이라고 해요. 호랑이 발톱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용발톱은 이게 길게 들어가요. 길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요. 할 때 꽉 누른 다음에 찍어요. 그리고 더 빨리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이거는 집에서 따로 되는 건가요? 되도록이면 기가 있는 자가 하는 게 좋아요. 기가 없는 자가 하면 이분의 기를 내가 받아야 돼요. 몸이 안 좋은 자들은 그 기가 있어요. 그 기를 내가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할 때는 항시 0세에서 5살 먹은 애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그 어른이 아파요.
이렇게 되면 가슴 근육이 많이 좋아지세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돌아보세요. 여기다 가슴을 대세요. 가슴 더요. 예, 앞으로 가세요. 그렇죠. 손 더 앞으로. 아니, 앞으로 더 가세요. 잠깐만요. 더 올리시고. 예, 됐어요. 앞으로 가세요. 예, 뒤로 가세요. 예,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예, 가슴 근육을 많이. 왜냐하면 모든 거에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해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몸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운동하는 것도 적당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타고난 자가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노가다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복적으로 가리키는 분들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노가다지. 이해 가시겠어요? 뇌에서 기억한 건 운동이 아니에요. 뇌에서 기억을 못하는 건 운동이에요. 똑같은 길을 걷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항시 코스를 바꿔서 걷는 건 다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일어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가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도인절법이 있나요? 예, 일어나 보셔요. 예. 도인절법을 얼추 끝난 다음에 몸이 필요하다 했을 때 몸을 더 상큼하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그 목욕탕에 가면 물 폭포라고 해갖고 물이 쫙 나오죠. 거기에서 두드려 맞아봐요. 너무 개운하고 너무 시원해요. 막 꼭 안마를 해준 것 같죠. 그래서 바로 요런 거예요. 요게 국비 같은 거거든요. 요걸로 때리는 거예요. 적당한 때림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독하고 몸이 너무 시원해요. 오히려 이러다가 사람 학대죄로 저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학대죄 고발당하든 안 당하든 간에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자선을 할 때 죽비로 많이 어깨를 맞지요. 그게 왜냐하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혈액이 경직이 되거든요. 그럼 그 경직을 막는 데는 이렇게 어떠한 스트레스를 주면 여기가 너무 시원해요. 손 한번 펴보세요. 시원하시죠? 이게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편안하게 늘어지게 있으면 그게 피로를 풀어준다? 아니에요. 반신욕을 해서 땀을 빼내주면 피로가 풀려져요. 그리고 잠이 스르르 오죠. 그리고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바로 신경을 자극해서 뇌를 피로를 풀어주고 몸에 있는 이 더운 걸 풀어주는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 기가 있는 자하고 기가 없는 자가 틀려요. 이건 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있는 손으로 치는 것과 기가 탁한 자가 치는 건 틀려요. 이해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 그리고 꼭 부부싸움 할 때 여자분들이 꼭 남편을 한번 이걸로 때려주세요. 감정 싫고. 그 사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뭐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이거 패는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잘 때려야 돼요. 얼굴 딱 때리면 안 돼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발 뒤꿈치 약간 들어보세요. 예, 더 완전히 들어주세요. 완전히. 이쪽 발도 들어주세요. 예. 네, 그럼 바로 하시고. 특히 종아리를 많이 때려주셔야 돼요. 됐어요. 지금 몸이 어떠신가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 있는 대로 말하세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말하세요. 뭐가 피가 안 통하는데 피가 통한 것처럼 쫙 그런 느낌.
이거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희한하게 시원해요, 이 손등이. 피가 쫙 예. 저려 이렇게 꽉 눌렀으면 너무 피가 쭉 통하고 쫙 그런 느낌. 이게 바로 피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요. 등도 이렇게 때려주시고 허리도 때려주시고 두통이 심하다, 이쪽이 아프다 하면 이렇게 때려주세요. 이쪽이 아프다 하면 이렇게 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때렸을 때 제가 지금 여기가 아프거든요. 그럼 이렇게 더 때려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혼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옥수수 하시면 좋아요. 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종아리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셔요. 예. 때리세요. 무릎도.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적당한 스트레스는 바로 이 머리에서 치유물질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결정돼요. 손을 바꿔서 해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하면 실제 엄청 편해요. 근데 때리는데 그러면 정해진 혈점이나 중요한 곳이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무식해요. 이렇게 하면 혈점 하나 건들겠죠. 얻어 걸리게. 예, 이렇게 때리다 보면 하나 걸리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혈점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때려요. 그러면은 언젠가 얘들이 하나만 걸려라. 제 방법은 하나만 걸려라. 예, 그 방법을 쓰기 때문에 혈점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픈 데를 때리니까 그거 네. 치료해줘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꼭 사용해야 되는 건 이걸 꼭 대나무로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대나무가? 귀신을 잡을 때. 귀신이 오면 대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대나무가 그걸 가리켜주고 그걸로 때리면 귀신이 아파서 도망가요. 그래서 바로 대나무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무로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다 됐고요. 고생하셨어요.